식물의 번식, 식바꾸리야 앵수기를 부탁해.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햇살이 따가운 여름, 초록잎이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눈에 띄는 나무가 있어요. 햇빛을 받아 빨갛게 반짝이는 건 나무까지 가득 열린 앵두예요. 조랑조랑 열린 앵두들이 기분이 좋아요. 우와, 우리 정말 빨개졌어. 정말 마음에 들어. 헤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앵수기만 시무룩해요. 너희 그거 아니? 우리가 싹을 틔우려면 똥이 되어야 한대. 뭐? 똥이 된다고? 앵수기의 말에 모두 깜짝 놀랐어요. 새똥이 되어야 싹을 틔울 수 있대. 앵두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고목나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무 실망 말아라. 새가 너희를 뿌리 내리고 싹틔우기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언제까지나 열매로 남아있을 순 없어. 어엿한 앵두나무로 자라야지. 으아, 그래도 똥은 싫어요. 앵수기는 며칠 밤을 잠도 안 자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똥이 되는 건 싫었지요. 좋아, 어떻게든 멀리 가서 싹을 틔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다른 방법을 찾고 말겠어. 뭘 모르는군. 늘 시큰둥한 표정으로 있던 앵무가 말했어요. 우리는 동물한테 먹히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어. 날개나 gat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나무 바로 아래에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너무 좁고 빛도 못 받아서 비실비실 자랄 거고 아마 대부분은 말라 죽고 말겠지. 호기심 자극.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씨앗은 어떻게 멀리까지 갈까요? 이야기를 듣던 앵수기는 슬퍼졌지요. 결국 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 앵무가 앵수기를 위로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 새들 덕에 멀리 가서 멋진 나무로 자란다면 충분하지. 그때 직박구리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왔어요. 직박구리는 앵두를 톡톡 따먹기 시작했어요. 실컷 먹더니 앵무를 따서 입에 물었지요. 이제 내 차례구나. 멋진 나무로 자라자. 안녕. 직박구리는 앵무를 물고 푸드덕 날아가 버렸어요. 호기심 자극. 직박구리는 어디로 가서 똥을 눌까요? 앵수기는 절대 똥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그때 수많은 씨앗이 앵수기를 스쳐갔어요. 핑그르르 돌며 날아가는 단풍나무 씨앗, 훨훨 바람 타고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 고라니의 털에 붙어가는 독고마리 씨앗. 앵수기가 씨앗들에게 물었어요. 나도 훨훨 날아서 흩어질 수는 없는 거야? 넌 날개가 없잖아. 앵수기는 실망했어요. 앵수기를 지켜보던 고목나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들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방법이지. 앵수기는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박구리의 똥은 너에게 걸음이 될 거야. 싹을 틔운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늦여름 앵두나무 가지에는 앵두가 하나도 없어요. 앵수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쯤은 똥에 섞여 땅으로 떨어졌을까요?
내년 봄에는 작은 앵두나무로 자라날지도 몰라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난 고란이야. 앵수기는 저 산기슭 어디쯤에서 잘 자라고 있어. 씨앗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멀리 떠나. 앵수기처럼 맛있는 과육이 있는 씨앗은 주로 동물에게 먹혀. 동물이 돌아다니다가 똥을 누면 소화되지 않은 씨가 섞여 나와. 그러면 그곳에서 씨가 싹을 틔운단다. 가벼운 씨앗은 날개나 gat털이 있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지. 민들레, 엉겅퀴, 단풍나무의 씨앗들은 바람에 날려 멀리 흩어진단다. 잘 여문 봉숭아 씨를 살짝 건드려봐. 눈 깜짝할 사이에 껍질이 오므라들면서 안에 들어있던 씨앗들이 멀리 날아가 버려. 이렇게 껍질이 터지는 힘으로 멀리 흩어지는 씨앗도 있어. 독고말이나 도깨비 바늘씨처럼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흩어지는 식물도 있어. 식물들이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지? 어딘가에서 날아와 어렵게 싹을 틔운 식물을 만난다면 쑥쑥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길 부탁해. 교과 속속 과학 깨치기 1. 꽃은 왜 필까요? 식물마다 꽃을 피워요. 화려한 꽃도 있고 꽃인지 잘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작은 꽃도 있지요. 하지만 꽃이 피면 씨가 생기는 것은 모두 같아요. 새로운 식물로 자라날 씨를 만들기 위해 꽃이 피는 거예요. 교과 속속 과학 깨치기 2. 감자는 씨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먹는 감자는 씨도 열매도 아닌 땅속 줄기에 양분이 모인 덩이 줄기예요. 덩이 줄기에 눈을 잘라 땅에 심으면 새로운 감자가 자라요. 감자처럼 씨 말고 다른 방식으로 번식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덩이 줄기는 줄기의 끝에 양분이 모여 통통해진 거예요. 땅속 줄기로 번식하는 대나무. 대나무는 줄기가 땅속으로 뻗는데 이것이 땅속 줄기예요. 땅속 줄기의 마디에서 새로운 싹이 무수히 자라고 이 어린 싹이 자라 대나무가 되지요. 뿌리로 번식하는 고구마. 감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땅속 줄기가 아닌 뿌리로 번식해요. 양분이 뿌리에 모여 굵어지는데 이게 바로 고구마지요. 고구마를 심으면 싹이 돋아요. 기는 줄기로 번식하는 딸기. 딸기는 줄기가 옆으로 기듯이 뻗어요. 이 줄기를 기는 줄기라고 부르는데 기는 줄기의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딸기가 새로 자라요. 비늘 줄기로 번식하는 나리. 여러 겹의 줄기가 비늘처럼 겹쳐 자란 것이 비늘 줄기예요. 비늘 줄기로 겨울을 날 수 있고 새로운 나리를 키울 수 있어요. 지구별로 놀러 오세요.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지구별 놀이동산에 어서 오세요. 외계인이라면 누구나 지구별 놀이동산에서 지구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별 체험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지요. 지구는 동그란 공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요. 초록색과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이 땅,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다예요.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이 바다예요. 이곳이 땅이에요. 땅은 평평하거나 높이 솟아있기도 하지요. 파랗게 보이는 곳이 바다예요. 지구는 멀리서 봐야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지구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알았지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구인들은 지구 생김새에 대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했어요. 평평한 원반 모양으로 생긴 지구를 신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은 신이 누워있는 곳이고 하늘은 몸에 별이 있는 신이 몸을 구부려 땅을 에워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물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도 생각했지요. 지구가 평평하고 땅끝 낭떠러지에는 괴물들이 득실거린다고도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구인들은 결국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인공위성도 없고 우주선도 없을 때 말이에요. 저기 멀어져 가는 배를 좀 보세요. 처음에는 배 전체가 보이다가 멀어질수록 맨 위에 돛만 보여요.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배가 멀어져도 배 전체가 보일 텐데, 지구에는 커다란 땅덩어리인 대륙이 7개, 큰 바다가 5개 있답니다. 땅과 바다는 각각 이름이 있어요. 지구인들이 붙인 이름이지요.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에요.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살아요. 유럽은 아시아와 맞붙어 있는 대륙이에요. 북극해, 대서양을 비롯한 물길과 마주하고 있지요.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에요. 야생동물의 수와 종류가 가장 많아요. 오세아니아도 대륙 중 하나로 태평양의 육지와 섬 지역을 말해요. 북아메리카와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을 합쳐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남극은 지구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대륙이에요. 남극은 가장 추운 대륙이지요. 바다는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비롯해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어요. 남극해는 1년 내내 얼음이 떠다녀요. 땅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땅에는 특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가 잔뜩 덮인 사막, 하늘을 뚫을 듯 솟은 산, 큰 물줄기가 흐르는 강 등이 있지요. 산은 주변보다 높이 솟아오른 땅을 말해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높이가 해발 8,848m지요. 강은 땅을 흐르는 제법 크고 뚜렷한 물줄기를 말해요. 강은 생명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요. 땅을 침식시키고 흙이나 암석 조각 등을 이동시켜요. 호수는 땅으로 둘러싸인 물을 말해요. 대개 호수는 바닷물과 달리 짠맛이 없는 민물이에요. 사막은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요. 모래로 덮인 사막은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지형이 변하기도 해요. 빙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예요. 빙하는 두꺼운 얼음층이지만 조금씩 물처럼 흘러내려요. 들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말해요. 바다는 물뿐이라 재미없다고요? 바다의 특별함을 보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물이 채워져 있는 바다 밑에도 땅처럼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답니다.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짠맛이 나는 소금이에요. 와, 바닷속에도 땅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대륙붕. 길이가 200m 미만이고
기울기가 완만한 지형이에요. 해구, 바다 밑바닥에 움푹 들어간 좁고 긴 지형이에요. 대양저, 약 4,000m에서 6,000m 깊이의 넓고 평평한 깊은 바다 지형이에요. 해산, 바다의 밑바닥에 원뿔 모양으로 우뚝 솟은 봉우리예요. 해령, 바다 밑에서 산처럼 생긴 지형이 길게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바다가 땅으로 변하는 신기한 체험을 해볼까요? 바다는 바닷물이 해안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하루에 2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지요.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고 해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건 썰물이에요. 바닷물에 잠겨있던 땅의 모습을 드러내지요. 지구 안쪽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지구를 잘라보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땅과 바다는 모두 지구의 가장 바깥쪽인 지각이에요. 그럼 이제 멘틀과 외핵, 내핵도 구경해 볼까요? 아, 무척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지각. 지구의 가장 바깥쪽인 지각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에요. 땅 쪽은 두꺼운 대륙 지각이고 바다 쪽은 얇은 해양 지각이에요. 지각은 흙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멘틀. 멘틀은 외핵을 감싸고 있는 뜨거운 암석층이에요. 지구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핵. 외핵과 내핵을 합쳐 핵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으로 온도가 무척 높아요. 뜨거운 지구 안쪽이 내키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화산이나 지진 체험도 있습니다. 우르릉 쾅쾅. 거대한 불기둥이 솟거나 단단한 지각이 갈라지기도 하지요. 모두 지구 안쪽의 멘텔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멘텔이 높은 열로 녹은 마그마가 지각 밖으로 솟구쳐 나와 화산 폭발을 일으켜요. 한라산. 산 모양이 납작하고 정상에 움푹 들어간 물웅덩이가 있어요. 후지산. 산의 경사가 급하고 정상이 깎여 있어요. 마우나로아산. 산의 경사가 급하지 않아 산의 높이가 낮은 것처럼 보여요. 바다 밑에서도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은 바닷물이 땅으로 밀려드는 해일을 일으키는데 피해가 엄청나요. 지각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휘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해요. 이 큰 힘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해요.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화산과 지진은 특정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요. 지구에서는 다양한 기후 체험도 가능합니다. 입김이 얼 정도로 추운 곳부터 발바닥이 익을 것처럼 뜨거운 곳까지 정말 다양하지요. 지구인들은 적도를 중심으로 비슷한 기후를 묶어 기후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적도. 적도와 가까운 지역은 태양빛을 많이 받아 온도가 높은 열대 기후가 만들어져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져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 매우 추운 한대 기후대가 순차적으로 나타나요.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매우 덥고 열대 우림 기후는 비가 많이 내려요. 건조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물이 부족해 건조한 기후예요. 온대 기후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요.
여름에는 고온, 겨울에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요. 냉대 기후는 겨울이 길고 추워요. 여름은 짧지만 기온이 높아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매우 커요. 한대 기후는 겨울이 몹시 길고 추워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 정도의 온도예요. 먼저 건조 기후로 가볼까요? 건조 기후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삭거리는 모래가 펼쳐진 사막부터 바위투성이 사막까지 모습이 다양합니다. 건조 기후라고 사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 주변에서 초원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는 초원은 사막보다는 비가 좀 더 내리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몹시 부족해요. 게다가 낮은 매우 뜨겁고 밤은 무척 추워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에요. 하지만 생물들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며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요. 사막에 사는 동물과 식물, 선인장, 바오바브 나무, 사막 이구아나, 사막 거북. 혹시 무성한 숲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열대기후 중에서도 열대우림 기후에 가보세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와서 밀림을 이룬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무와 풀이 이렇게 무성하다 보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열대우림에는 키 큰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어요. 풀과 나무는 항상 푸르러요. 나무에는 싱싱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열대우림에는 지구의 절반이 넘는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어요.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과 식물, 야자나무, 바나나, 악어, 제규어. 눈과 얼음을 실컷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지요. 사실 북극은 지구 북쪽 끝에 한 지점일 뿐인데 땅이 거의 없고 얼어붙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답니다. 북극에서는 여름에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아 하얀 밤이라는 뜻의 백야라고 불러요. 오로라는 다양한 색깔과 밝기, 모양으로 아름다운 빛이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북극고래는 몸집이 크고 등 지느러미가 없어요. 몸에 지방이 많아 추운 북극해에서 살아도 끄떡없어요. 추운 북극해에서 살아도 끄떡없어요. 남극은 지구 남쪽에 있는 대륙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요. 남극의 바다도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남극의 겨울은 낮에도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워요. 여름엔 반대로 해가 지지 않아 밤에도 밝지요. 해표는 바다 표범으로 남극 바다를 떠다니는 얼음덩어리 위에서 여러 마리가 모여 살아요. 북극과 남극은 석유, 해조자원 등이 풍부해 많은 나라에서 극지 연구소를 설치해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행 갈 곳을 정했나요? 지구별로 진짜 여행을 떠날 외계인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혹시 지구별에서 친구들을 마주친다면 지구별 놀이동산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지 않을 거예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 물, 우주 최강 솜사탕.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갖가지 솜사탕을 파는 이곳은 솜사탕별이야. 알록달록 폭신폭신, 달콤달콤 사르르. 우주에 온갖 멋진 솜사탕이 있지. 신이 난 외계인들 사이에서 쿠앙 대장은 화가 잔뜩 나 있어. 아무도 쿠앙 대장의 솜사탕을 사지 않아서지.
쿠왕대장이 파는 솜사탕은 볼품도 없고 맛도 없었거든. 쿠왕대장은 매일 부하들을 다그쳤어. 우주 최강의 솜사탕을 만들란 말이야. 부하들은 열심히 솜사탕을 만들었어. 하지만 쿠왕대장의 마음에 드는 솜사탕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엉뚱한 부하 이크가 엄청난 솜사탕을 만들 기계를 생각해냈지. 물로 솜사탕을 만들 수 있는 기계래. 물로 솜사탕을 만든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크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어. 쉿! 어쨌든 대장님 마음에 쏙 들 거라고. 대장님, 우주 최고의 솜사탕 기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눈을 번쩍이는 쿠앙 대장 앞에서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얼마쯤 지냈을까? 저 높은 곳에서 물로 만든 거대한 솜사탕이 짠. 쿠앙 대장의 눈이 빙글빙글. 우와, 엄청나다. 당장 장사를 시작해. 호기심 자극. 이크가 물로 만든 것은 정말 솜사탕일까요? 우와, 저게 뭐야? 정말 굉장한 솜사탕이다. 외계인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 너도 나도 쿠앙대장의 솜사탕을 사려고 줄을 섰지. 으하하, 내 솜사탕 최고다. 잠깐. 입맛 까다롭기로 이름난 오징어 외계인이 나섰어. 오징어 외계인이 맛있다고 하면 우주 최고 솜사탕으로 인정받는 거야. 멋진 모양도 중요하지만 맛은 더 중요하지요. 오징어 외계인은 거들먹거리며 솜사탕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 오징어 외계인은 눈살을 찌푸렸어. 그러자 외계인들이 너도 나도 솜사탕을 베어 물었어. 아무 맛도 없는 솜사탕에 다들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 사실 쿠앙대장의 솜사탕은 솜사탕이 아니라 물이 변한 구름이잖아. 물로 만들었으니 물맛이 나는 게 당연하지. 솜사탕을 맛본 외계인들은 모두 실망하며 돌아가 버렸어. 사실을 알게 된 쿠앙대장은 엄청나게 화를 냈지. 호기심 자극. 이크의 솜사탕은 왜 물맛이 날까요? 모두 걱정을 안고 잠든 그날 밤 엉뚱한 부하 이크에게 또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야. 달콤한 구름을 만들면 되겠군. 후후.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난 물이야. 외계인들이 우리를 달콤한 솜사탕 구름으로 만들 거래.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와, 설탕이 와르르 쏟아진다. 반짝반짝 설탕 친구들이 사르르 녹았어. 따끈따끈 보글보글 데워지니 기분도 좋다. 자,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 다 함께 찰랑찰랑 첨벙첨벙 이리저리 출렁출렁. 그런데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같이 놀아야지. 뭐라? 나도 떠오르네. 안 돼. 설탕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단 말이야. 여기야, 여기. 깜짝 놀랐지? 나도 놀랐지 뭐야. 나 이름도 바뀌었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닐 때는 수증기라고 부른대. 설탕 친구들이랑은 헤어진 것은 아쉽지만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났어. 모두 물이었는데 햇볕을 받고 공기 중으로 날아온 거지. 안녕, 난 젖은 빨래에서 왔어. 넌 웅덩이. 난 따끈한 빵에서 왔지. 강에서 왔어.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걸? 난 멋진 수영장에서 왔다고. 우리 좀 봐.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어. 이러다 정말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아. 우와, 정말 하늘까지 올라왔어. 집도 산도 다 조그맣게 보이네. 그런데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 너무 높이 올라오니까 추워지는구나.
으악, 너무 추워. 아, 거대한 구름 아저씨야. 울지 마. 구름이라면 조금 추운 것쯤은 참아야지. 네, 제가 구름이 되었다고요? 우와, 정말이네. 그러고 보니 나 같은 물방울도 있고 얼음 알갱이로 변한 친구도 있어. 이런 친구들이 높은 곳에 많이 모여 구름이 되는 거구나. 정말 신난다. 그런데 저 아래를 봐. 친구들이 떨어지고 있어. 어라? 나도 떨어진다. 으아! 와, 저기 봐. 물 친구들이 정말 많아. 우리는 지금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래. 내가 비라니. 정말 멋지지? 이제 강물로 떨어져 세상 구경을 다닐 거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교과 속속 과학 깨치기 1. 물은 변신의 천재라고요? 물은 변신의 천재예요. 얼리면 얼음이 되고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지요.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수증기가 물이 되기도 해요.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이에요. 물이 끓거나 증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어 공기 속으로 흩어지죠. 물, 물은 액체 상태예요. 물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담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요. 얼음, 얼음은 고체 상태의 물이에요.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어요. 증발, 증발은 표면의 액체만 기체로 변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끓음, 액체가 끓으면 표면과 내부 모두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얼면 부피가 커져요. 교과 속속 과학 깨치기 2. 음료수병에 맺힌 물방울은 어디서 왔을까요? 공기 속에 떠다니던 수증기가 차가운 병에다 물방울이 되어 맺힌 거예요.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물이 되는 현상을 은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것은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것처럼 은결은 날씨와도 관련이 있어요. 냄비 뚜껑에 맺힌 물을 보글보글 끓이면 냄비 뚜껑에 물이 맺혀요. 수증기가 차가운 냄비 뚜껑에 다 은결한 거예요. 안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따뜻한 공기 속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 되어 공기에 떠다녀요. 이것이 안개예요. 서리, 땅 근처 공기 속의 수증기가 차가운 다른 물체에 얼어붙어 생기는 것이 서리예요. 이슬, 유리창에 맺힌 물.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의 유리창에 물이 맺히기도 해요. 실내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창문에 닿아 물로 변한 것이에요. 이슬,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새벽녘이나 저녁에 공기 속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데 이것이 이슬이에요. 그러나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곧 다시 수증기로 사라져요.